안녕하세요. 12주차 경영학 원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경영관리론 3부 경영관리론의 그 네 번째 파트인 재무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고객한테 판매하는 그런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윤을 창출하고 그래서 매출을 증대하고 경영 성과를 보는 건데, 결국 여기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관리가 사실은 기업의 목적에 맞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8장, 9장, 10장 요 부분이 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고객한테 전달해서 부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에 그 경영에 대한 정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말해 보실 수 있어요? 경영이란 무엇인가? 네. 경영이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자원을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고객한테 전달함으로써 부를 창출하는 그러한 활동을 우리가 이제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인적 자원 관리는 여러 가지 자원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다?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9장 10장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재무관리 회계, 여기는 자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의 흐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그 9장 10장 자금의 흐름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부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은 생산하고 마케팅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돈이 움직이게 되고,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 재무관리, 회계관리인데, 이러한 재무관리, 회계관리를 통해서 현재의 기업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란 게 크게 보면은 제품을 생산을 해서 거기에 원하는 제품을 생산을 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건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것이 잘 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자금의 흐름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금의 흐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9장, 10장이 될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오늘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9장, 그 재무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관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는 재무 관리라는 게 무엇인가, 재무 관리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재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본을 조달을 하고 조달된 자본을 사용을 하는데, 그 어떻게 자본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자본을 조달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재무적으로 우리 기업이 경영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재무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재무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무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쭉 설명이 되고 있네요. 그죠? 재무 관리 의미, 이게 재무 관리 개념에 대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자본 조달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업 공개라는 게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업 공개, 자본, 주식시장, 이것이 다 결국 뭐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무 분석이 왜 중요한가? 재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야만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앞으로의 계획,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재무 비율 분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재무 관리에 대한 이야기, 재무 관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요 한 장의 그 PPT에서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재무 관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죠. 재무 관리 분야에서 바라보는 기업의 목적은 뭐다?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기업을 그 자금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비싼 회사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고객에게 좋은 제품을 전달해주고 따라서 고객이 만족도가 높게 되면은 우리 회사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 가치가 점점 높아질 수가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재무 분야에서는 자본을 조달해 가지고 사용을 해서 결국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킨다 라는 얘기는 결국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매출의 증대를 통해서 이윤을 크게 가져간다. 그것이 결국 뭐냐면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은 기업 가치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세 가지 활동을 하죠. 하나는 자금을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아놓은 자금을 투자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한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되죠? 운용을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경영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자금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경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조금 전에 정의를 했냐면은 기업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목표를 세우면은 전략을 세우면 그 전략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실행을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자본을 필요하면 그 필요한 자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략을 달성할 텐데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1억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아니라 뭐 얼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필요한데 7천만 원만 가지고 있다. 그럼 얼마가 부족합니까? 3천만 원이 부족하게 되죠. 3천만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돈이 1억 원인데 내가 지금 7천만 원밖에 없다. 그럼 7천만 원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경영자가 해야 될 결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 목표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7천만 원짜리 할 수 있는 걸 목표를 바꾸든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부족한 3천만 원은 어떻게 돼요? 빌려와야 되죠. 조달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본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략을 바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본이 부족하면 자본을 어떻게 하면 되죠? 조달하면 되겠죠. 다른 데서 빌리면 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활동이에요. 그게 뭐냐? 자본을 조달하는 활동이에요. 자본을 조달한다. 자본을 조달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은행에서 필요한 돈을 빌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주식회사의 경우라면은 그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활동은 뭐냐?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억이 든다. 그럼 1억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7천만 원이 갖고 있다. 그럼 3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1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1억을 만들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1억을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뭐죠? 자산이에요.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1억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되죠? 사용을 해가지고 뭐를 합니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업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자금의 흐름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활동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재무활동, 하나는 투자활동, 하나는 영업활동. 그래서 재무활동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한 자본을 어떻게 되죠? 결국 뭐냐면 투자활동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을 사용을 해서 뭘 합니까?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결국 뭐를 하는 거예요? 이익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자금의 순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재무활동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얘기인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여기에 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 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부채는 뭐죠? 내가 부족해서 남한테 빌리는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우리가 목표 달성에 서 1억 원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현재 7천만 원이 가지고 있으면은 3천만 원을 다른 데서 빌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본이 7천이 되는 거고 부채가 남한테 빌리는 게 3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해서 얼마입니까? 1억 원이 되죠. 1억 원이 돼요. 그럼 1억 원을 가지고 내가 뭐예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1억 원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뭐죠? 필요한 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 활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1억 원을 가지고 내가 자산을 매입하게 됩니다. 자산을 매입하게 되면은 이 자산을 가지고 결국 뭐냐면요. 실제 영업 활동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요 부분 재무 활동하고 투자 활동 이렇게 보면 재무 활동에는 부채, 자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투자 활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산을 매입을 하게 되고 이 자산을 사용을 해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자금의 흐름을 재무 활동, 그다음에 투자 활동, 그다음에 영업 활동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금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다시 이제 재무 관리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재무 관리라는 게 뭐냐면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래서 운영해서 어떻게 우리가 목표에 따른 어떠한 그 매출을 높임으로써 뭐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재무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재무관리라는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죠? 돈에 대한 얘기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투자해서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일을 할 것인가. 자원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거기에 관련된 활동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재무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재무활동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무활동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는 아니죠. 기업의 목표는 뭡니까? 결국 생산과 판매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죠. 그죠? 그러니까 생산과 판매 활동이 가장 기업의 주된 활동인데 이것을 도와주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수업을 시작을 할 때 기업의 활동의 가장 본원적 활동은 생산하고 판매하는, 마케팅하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인적자원관리, 그 다음에 재무관리, 회계관리는 그러한 본원적 활동을 지원해주는 지원활동이다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 재무활동이라는 것은 재무활동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과 판매 활동을 지원해주는 성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한다는 건 뭐죠? 생산활동과 판매활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활동을 할 때 조달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재무활동은
지금 현재 생산과 판매 활동이 잘 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은 재무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을 해서 어떻게 성과를 나타내는가를 자금의 흐름으로써 우리가 관리해주는 활동을 뭐라 그런다? 재무관리 혹은 재무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재무활동의 개념이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에 나온 게 뭡니까? 재무관리의 목표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재무관리 목표가 여기서 보면 뭐 이익 극대화, 결국 이익 극대화를 재무관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죠? 생산 활동과 마케팅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과 활동과 마케팅 활동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사실은 뭐죠? 재무관리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재무관리 활동을 통해서 뭐죠?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매출도 극대화돼서 결국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재무 활동이라는 것이 재무 관리라는 것이 자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결국 왜 자원을 조달해야 되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원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원을 운영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 재무 활동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기업이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뭐죠? IT 쪽 회사들이 굉장히 뭐죠? 가치가 높고 상대적으로 제조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도 꽤 이제 높게 돼 있죠. 이제 삼성전자가 더 이상 한국의 국내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뭐냐면 이제 결국 재무활동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재무활동의 중요한 내용이 뭐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여기서는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직접 금융, 또 하나는 간접 금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금융이라는 건 뭐냐면요. 직접 금융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직접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투자자로부터 조달받는 거예요. 간접 금융은 뭐죠? 은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갖고 있는 돈이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가 부족합니까? 3천만 원이 부족하죠. 3천만 원을 이제 빌려야 되는데 이제 돈을 빌린다는 거를 이제 경영학적 좀 멋있는 표현으로서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거. 또 하나는 뭐죠?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거예요. 자,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파는 거예요.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파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식 아시죠? 주식, 그죠? 주식하고 채권하고 다 뭐예요? 회사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자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하고 채권은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주식이란 건 뭐냐면요. 주식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3천만 원이 부족해도 3천만 원의 주식을 팔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주식을 산 사람이 주식을 산 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 입장에서 3천만 원을 투자자가 샀을 경우에 그걸 다시 변제해 줘야 될 책임 의무가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죠? 그런데 채권은 뭐냐면요.
내가 몇 년 후에 몇 프로 이자로서 투자자한테 다시 주겠다라고 약속한 증서예요. 그래서 채권은 뭐죠? 반드시 회사가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입장에서 3천만 원을 주식으로 팔았으면은 내가 3천만 원을 어떻게 되죠? 다시 갚아주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이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채권을 팔았다. 그건 무슨 얘기죠? 내가 3천만 원을 다시 반드시 그 채권을 산 사람한테 내가 제공을 변제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죠? 주식하고 채권.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뭐예요? 내가 빌린 거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 금융, 간접 금융은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자본을 조달했으면 간접 금융. 그 다음에 투자자한테 주식이나 채권을 팔았으면은 뭐죠? 직접 금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직접 금융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투자자로부터 이제 기업이 자본을 조달을 하는데 증권회사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권회사가 투자자와 기업의 가운데서 뭐죠? 중개 역할을 하면서 증권회사는 그 수수료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다. 증권회사가 주식도 팔 수가 있고, 그죠? 채권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간접금융 같은 경우는 기업이 금융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자금을 대출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금을 대출받아서 원금하고 이자를 어떻게 되죠? 금융회사에 주는 거죠. 그럼 금융회사는 뭐였죠? 기업한테 자금을 어떻게 대출을 해주느냐? 뭐예요? 투자자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자가,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투자자한테 주는 이자가 있고 기업이 금융회사한테 주는 이자가 있죠. 당연히 이자를 예를 들어서 2%를 준다면은 당연히 여기는 2% 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금융회사가 2 플러스 더하기 5%를 받으면은 3%의 이자를 금융회사가 창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자본 조달 방법이 뭐죠?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제가 조금 전에 직접 금융하는 방법에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식이나 채권. 또 다시 이제 뭐에 대한 얘기요? 자본 조달 방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직접 금융이냐 간접 금융이냐. 그러니까 자본을 조달하는 그 대상이 투자자냐, 은행이냐, 금융기관이냐에 따라서 직접 금융, 간접 금융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자본 조달 방법이 자기 자본 조달이란 말이 있고 타인 자본 조달이란 말이 있는데, 자기 자본 조달은 뭐냐면요, 뭐예요? 주식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면은 내가 변제해야 될, 내가 갚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기 자본 조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 비해서 타인 자본 조달은 뭐냐면요,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금융기관 혹은 주식시장에서 회사채,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내가 돈을 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갚아야 됩니까? 갚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차입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로부터 우리가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식과 채권이 있다 그랬죠. 주식과 채권. 주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업 입장에서는 나중에 갚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채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 자본 조달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금융기관의 차입금 혹은 주식회사에서 회사채와 같이 반드시 회사가 나중에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타인 자본 조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자본 조달 같은 경우는 내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거나
혹은 뭐죠? 기업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적립금이라든가 충당금을 사용했을 때는 내가 갚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내가 뭐라 그래요? 자기 자본 조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또 보통주란 주식주, 여기서 보시면 보통주라는 것이 있고 우선주라는 것이 있네요. 그죠? 보통주라는 거는 일반적인 주식을 얘기하는 거고, 우선주는 뭐냐면요, 의결권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주는 뭐가 있어요? 의결권이 있어요. 의결권이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의사결정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통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선주는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죠? 배당의 우선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우선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업에서 이제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조달과 그 다음에 경영활동이 분리가 돼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분리가 돼 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한 사람이 직접 어떻게 되죠? 경영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년간의 어떤 경영활동의 성과를 보고 뭐죠? 그 전문 경영자가 잘 경영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쓸 수도 있고, 실적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2년 만에 전문 경영인을 뭐죠?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의결권을 행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주는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선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만은 어떠한 좋은 점이 있냐면은 배당이 나왔을 때 보통주에 비해서 먼저 배당을 우선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본 조달하는 방법이, 자본 조달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 직접 금융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직접 금융이라고 얘기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간접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직접 금융은 간접 금융, 이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했느냐 조달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결정되고, 자기 자본 조달, 타인 자본 조달은 뭐냐면요,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은 타인 자본 조달이고,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은 자기 자본 조달이다. 자기 자본 조달은 뭐죠? 기업 내부에 있는 돈, 적립금이라든가 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판매하는 거, 그걸 우리가 자본 조달이다. 자기 자본 조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타인 자본 조달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거, 차입금,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 채권을 파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타인 자본 조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 자본 조달의 하나의 방법인 주식 발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